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정시를 할 것이냐 수시를 할 것이냐 이거 결정이 수학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수학이라는 과목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신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정시 기준으로는 수학을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이과 기준으로 5과목이니까 뭐 한 3학점, 4학점이라고 따져도 네, 거의 30학점 가까이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정시에서도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시에서도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높은 학교는 가장 높은 학교는 뭐 서강대 46%, 그다음 뭐 경희대 40, 아니 중앙대 40%.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물론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표된 게 없습니다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정할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정시에서는 수능에서는 대수, 미적분, 확통 세 과목을 보죠. 그리고 지금 이 바뀌었네요. 아니다 맞다. 수시에서는 대수, 미적분, 확통에다가 미적투, 기하 이과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으로 진학을 한 학생들은 뭐 수능 과목이랑 뭐 똑같을 수 있는 건데 자연계 거의 대부분 다 뭐 자연계열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자연계열은 수시에서는 이제 미적분투와 기하가 들어가죠. 이게 되게 지금 되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미적투와 기하는 수능에서 보지 않는 과목인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이공계열 쪽에서는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시를 할지 정시를 할지 일단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공부의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적투를 어떻게 하지? 기하를 어떻게 하지? 요것들 때문에요. 만약에 수시로 한번 결정을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해지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이거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다 발표를 한 건데, 만약에 수시를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각 대학교에서 권장 이수 과목들을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 학교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서울대는 또 그냥 이런 과들을 가려면 수학은 기하, 미적분, 투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서울대는 상당히 러프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냥 거의 통틀어서 이런 과들 그냥 우리 학교 올라가면 그냥 해, 거의 뭐 이런 수준이죠. 근데 이게 중앙대를 보면 과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공계열인데 이쪽 분야에 지금 보시면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근데 뭐 다른 학과들은 기하까지 봐야 돼. 미적분투랑 기하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과목들이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분투랑 지금 기하는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선택 과목도 아니고 아예 응시를 하지 않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면 각 대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에서 이과를 오려면 너는 이 정도 과목은 이수하고 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간 미적분투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뭐 지금 다 뭐 깔려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볼 거야라고 지금 뭐 권장 과목을 지금 세운 상태니까 당연히 등급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내가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하를 할래 말래. 그러니까 이게 기하를 할래 말래가 그냥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고등학교 뭐 인근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들은 그러니까 이공 계열 쪽으로 가려고 희망하는 아이들이요 보통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인원이.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등급을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250명 중에 한 그러니까 자연 계열 쪽으로 희망하는 아이들이, 물론 남고는 좀 더 높습니다. 자연 계열을 하는 애들이 좀 많은데 일반적인 뭐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인문 계열 진학학을 원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대 50이 되는 학교도 있고 60대 40이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아무튼 미적2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애들이 한 120명, 13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1등급을 받으려면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애들이 다 준비하는 과목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한 25등 받으면 됐던 게 이제는 10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적분 2와 기하에 대한 학습량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수능에서 안 본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수능에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시 위주로 하려고요 라고 한다면 그죠? 아마 분명히 여기 계신 지금 학부모님들 자녀 분 중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엄마 나 그냥 수능 갈래. 나 내신 안 되겠어. 뭐 학교에서 막 나대기도 싫고 막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나 그냥 정시로 갈래.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적2 기하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2가 학습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수 뭐 미적분 1을 합친 양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준비를 하냐 안 하냐가 수능 과목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결정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권장 이수 과목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 아이가 수시를 좀 준비하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1학년 정도 지났으면 진로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 진로에 맞게 지금 뭐 경희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권장 과목들을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지정을 해놓은 학교들이 있고 되게 러프하게 그냥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냥 미적분 1, 2랑 확통을 하고 뭐 공과대학은 뭐 그냥 추천해 뭐 요 정도? 뭐 과마다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요렇다라고 하는 것. 뭐 학교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뭐 가고자 하는 학교가 되게 명확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유리해지는 거 좀 있겠죠. 과도 되게 좀 명확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근데 괜찮아요. 이게 왜 괜찮냐면 작년부터 대학교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을 많이 뽑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고교 학점제 대비를 위해서 대학교들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자율전공 학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율전공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간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뭐 계신 학부모님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진로를 못 정했는데 못 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이제 고1인데 진로를 정하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아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의식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뭐 갑자기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내신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야 너 진로 정해 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못 정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전공들이 지금 각 대학교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뭐 계신 학부모님 자녀분들께서 진로를 막 확실하게 못 정했고 활동도 잘 못했고 괜찮습니다. 대신 뭐 자율전공이라고 한정된 제약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확률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자율전공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장 이수 과목들을 확인을 하셔서 미적분 2 기하를 어떤 식으로 이수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 못해. 수학은 좀 애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 그렇다면 뭐 기하는 좀 부담을 줄여줄까? 기하는 선택하지 말고 너 지금 이런 학교에 이런 과들은 기하를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애들 많이 신청하는 과목 가서 등급 잘 받는 게 어때? 이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이제 뭐 만약에 우리 아이는 정시로 좀 준비하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정말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첫 수능이잖아요. 바뀐 교육과정으로 첫 수능이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가 1도 없습니다. 1도. 그러니까 정시로 만약에 하려고요 라고 한다면 어쨌든간 수학 공부 비중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 2와 기하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수능만 준비하면 이 공부 비중이 큰 이과 수학에서
솔직히 제가 수학 강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미적분 투와 기하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그냥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애들이 더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뭐 나라의 정책이 이렇고 입시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오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정시로 이공계로 오는 아이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하지 않아도 이공계 쪽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방지책으로 대학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수학 공부 비중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시가 수시화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왜냐면 이공계에서 우리 학교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미적분과 만약에 뭐 기하를 하지 않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 이공계로 들어오면 우리 학교의 발전은, 우리 대학의 발전은 뭐 솔직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가, 물론 발표가 된 학교는 서울대 경기 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시의 수시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대에서는 지금 정시가 1단계에서 일단 수능 100으로 3배수 걸러내고 2단계에서 내신을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겠지만 서울대를 준비를 하려면 그죠? 분명히 정시에서는 뭐 대수, 미적분 학통만 하면 돼. 그것만 시험 보면 돼.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죠? 교과 영양평가를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40%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도 공부하고 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것도 공부하고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어떤 거거든요. 정시에서 이렇게 내신을 많이 봐. 물론 서울대는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시에서 조금 봤고요. 내신을. 네, 재작년에도 일부 조금 봤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경희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표한 학교는 2군데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3월달, 4월달에 학교들에서 이런 요건들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 정시 나온 걸 보면 정시인데 그죠? 지금 2가지 전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야 정시 중에 30%만 수능 100으로 뽑을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공계열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시를 수능 100으로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미적분과 기하를 하지 않는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브레이크를 두는 거죠. 70%만, 그러니까 정시의 70%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10%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에서 학교 성적들이나 학교 생기부나 학교 이런 것들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조짐이 일단 보이고 있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정시인데 내신을 본다? 발표된 2학교가 그렇고,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건국대 홈페이지에 우리 건국대도 정시에서 학생부, 여기 또 정성평가죠. 정성평가는 이제 뭐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게 뭐 이런 거거든요. 20%를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간 내가 수능을 준비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학교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또 내신도 좀 챙기고 학교 생기부도 좀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발표될 학교들에서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시로 하면 너 어차피 뭐 미적분 투랑 기하 안 해도 되잖아가 아니라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는 게 물론 나오니까, 물론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10%가
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수능에 영향을 주겠지만 정시에서는 정말 1점 차이, 2점 차이, 3점 차이로 예비 1번이냐 50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10%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짐이 보인다.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내가 정시로,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시로 하려고요 라고 하면 또 한 가지가 재수생과의 경쟁입니다. 자, 지금 교육과정 바뀌고 첫 수능이잖아요. 그럼 지금 재수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2년 뒤에 수능을 보는데 이 재수생 입장에서는 야, 올해 진짜 완전 해볼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진짜 해볼만해. 왜냐면 일단 수학이 엄청 쉬워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2, 그러니까 미적분을 2까지 수능을 보고 있잖아요. 20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적분 1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미적분이나 대수는 그냥 이제 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미 재수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매년 재수생들은 늘어나고 있고, 재수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2015년도 재작년 N수생이 16만 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본 수능에서는 18만 명까지 올라갔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그 해에는 일단 정시 가는 애들이 준비를 하는 애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학교 교육과 정시가 어쨌든 간 맞물려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다가 3학년 지나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지나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키는 걸 하고 학교에서 물론 내신을 준비를 할 텐데 당연히 정시 쪽, 수능 쪽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 체계예요. 지금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봐야 하니까요. 2년 뒤에 이 과목을 수능을 봐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원생, 그러니까 지금 현역 학생들은 수시 쪽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예측이에요. 재수생이 당연히 잠깐만, 올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교육과정 바뀌고 아마 이것도 제 예상인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유튜브 영상이 나올 겁니다. 재수생들 지금 도전해라. 진짜로 쉽다. 대학 가기 이루어진다. 정시 너희들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당연하죠. 수능이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엄청나게 쉬워졌는데 재수생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정시, 우리 아이가 정시 준비를 할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야, 정시에서는 진짜 수학 공부도 미적분도 안 해도 되고 기하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게 많다. 정리 드리자면, 자, 수시냐 정시냐 제가 선택을 해라 라고 지금 일단 타이틀은 걸어놨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의미가 없다.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수시만 결정하기에도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수시로만 이것도 지금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 부담이나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시를 가야 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정말 잘하는 애들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러니까 수시도 정시화가 되고 정시도 수시화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어쨌든간 나온 두 개의 학교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자꾸 정시를 많이 보려고 하고 정시에서도 수시를 많이 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를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1등급 받는 아이들로 가지고 인서울 학교에서도 변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정시에서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수능 과목을 축소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이거 좀 잘하는 애들 못 뽑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되게 좋은 교육과정이다 나쁜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막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는 4월 달까지 해라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이게 경희대가 총대매고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다른 학교들이 이걸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와 봐야 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선택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아마 학교에 선택 끝났을 거고요. 되게 웃긴 상황이죠. 네,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 빨리 너네들 진로 선택 과목들 선택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내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내신하고 수능 두 가지잖아요. 내신하고 수능 두 가지인데 일단 내신은 되게 짧은 단원을 비교적 정해진 유형 내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는 시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신은 수능과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저런 특목 되게 엄청나게 잘하는 학교 그런 학교들에서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막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창작해서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기존에 어딘가에 있는 문제를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집이 됐건 뭐가 됐건 어딘가에 있는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을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들을 반복 수사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물론 그 와중에 학교마다 별별적 문제가 되지만 1등급을 맞으려면 이런 내신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이 수원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1등급을 맞으려면 중간 기말을 합쳐서 일단 좀 문제가 어렵네라고 하는 학교들은 한 90점, 좀 쉽네라고 하는 학교들은 95점 정도 나와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1등급을 맞으려면 이게 수성고가 됐건 아니면 율천고가 됐건 장안고가 됐건 어느 학교나 잘하는 애들은 다 존재를 해요. 정말로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인정하는 진짜 고인물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수학은 그게 심해요. 네, 특히나 수학은 아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얘 잘해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좀 그런 게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애 누구라고 애들이 그냥 알 정도로 그냥 딱 정해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등을 맞으려면 그 애가 가진 실력만큼 실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애의 실력만큼 실력이 되든지, 그지? 그렇던지 아니면 어쨌든간 최상의 킬러 문제가 100%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문항들이 거의 이게 학교마다 차이는 있기는 한데 많이 나오는 학교는 한 3문제, 적게 나오는 학교는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2등급 정도만 맞을래 라고 한다면 솔직히 킬러 문제는 버리고 다른 문제를 다 맞춰도 2등급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오려면 이제 한 정규 25등 그 내외로 들어야 되는 건데 25등 안에 들으려면
일단 고인물들 제외하고 그런 애들이 우리 학교에 얼만큼 있지? 수성고는 남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수학이 뛰어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성고는 더 고인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고 학교에서는 1등급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진짜 넘어설 수 없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내가 몇 등까지 되려면 어떤 몇 점을 맞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과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 2등급 정도만 맞으면 된다? 2등급 정도는 좀 여유가 있죠. 왜냐면 이게 5등급 중에서 2등급은 지금 상위 누적으로 34%까지니까, 네, 34%까지니까 2등급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50명 정도 되거든요. 인근 지역 학교들의 총 인원이. 그러면 한 85등? 한 80등? 저게 80등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만 목표로 그냥 하자라고 하는 건 솔직히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근 지역 학교에서 한 2등급 정도를 맞으려면 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딱 지금 1학년 1학기 한 학기 나왔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가 아니라 딱 1학년 1학기 한 학기.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맞으면 한 2등급 컷에 대부분 학교들이 걸리더라고요. 70점 중반 뭐 이 정도가 가장 많고 좀 쉬운 학교들 이제 80점 넘어야 돼요. 이런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75점 8점이 2등급이면 어떤 얘기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학교에서 내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네 문제 틀려도 되는 거예요. 2등급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일단 2등급 정도만 다 받아놓자. 물론 1등급이 나와야 되겠지만 걔는 이제 학습량이 2등급 목표로 하는 거와 1등급 목표로 하는 거 학습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요. 인원수를 봐도 그렇잖아요. 250명 기준, 네, 25등 안에 80등 안에 요거거든요. 네, 3등급은 안 됩니다. 네, 3등급은 이제 뭐 저기 밑에 내려가야죠. 좀 그냥 충청도 갈래요.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네, 3등급은 곤란하죠. 네, 이게 수도권이나 그래도 수도권은 가야지라고 한다면 3등급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근 학교는 지금 1학기 수학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성고하고 대평고 이 두 개의 학교가 좀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학교는 지금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늘상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수성고는 중간고사 때 서술형 두 문제를 내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그냥 일반적인 오지선다형 그냥 그런 객관식입니다. 자, 수성고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뭐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뭐 올해 계속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서술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냐면 찍기죠, 찍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딘가에서 수학 잘할 때 이제 반마다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저 반 구석에 있는 어떤 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찍어서 4개 맞다, 3개 맞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시험을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한 평균으로 회귀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그거로 인한 피해는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잘한 아이들은 분명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대평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부작용을 좀 없애려고 머리를 좀 써서 객관식 문제를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험 방법이 많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 5 이렇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을 풀었더니 뭐 12가 나왔어요. 그럼 1번, 2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었더니 뭐 한 3100이 나왔어. 그러면 선지에 있는 1, 3, 0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표고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꿨고 객관식 문항을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력대로.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지금 천천고가 따라 했고요. 그러니까 대표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하는 만큼 본인이 준비한 만큼 어느 정도 등급 컷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녀분들은 대표고를 다닌다면 우리 아이의 이 등수와 이 점수가
니놈의 실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그 학교에서는. 네, 근데 수성고는 그렇지 않고 수성고뿐만 아니라 예를 들은 거고 객관식 100%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수성고를 제가 유독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성고는 어려운데 이직거리를 하니 네, 어려운데 이직거리를 아니면 다 쉽게 내준다. 네. 그리고 뭐 수성이든 대평이든 중간이 어려웠으면 좀 기말이 쉬워지고 이거는 뭐 수성 대평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래요. 기말이 뭐 중간이 좀 쉬웠으면 기말이 좀 어렵게 된다거나 해서 밸런스를 좀 낮추죠. 왜냐면 두 개를 합산해서 이걸 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쉬운 학교들은 네, 영생고, 네, 영봉여고, 네, 율청고 이런 학교들은 시험이 상당히 쉽습니다. 시험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게 막 수성고나 대평에 비해서 고난도 문제들의 출제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냥 많이 반복하고 많이 유형 풀어보면 대부분 뭐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잘 못한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네, 영봉여고가 원래 이렇게 쉬운 학교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시험들이 상당히 쉽게 냅니다. 네, 왠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네, 그 나머지 학교들은 다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짧은 단원에 비교적 정해진 유형으로 시험을 본다. 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1등급 우리 아이는 수학의 고인물을 만들어야 돼. 정말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야 돼. 네, 그렇다면 공부 방법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공부 방법으로 가야 되냐면 네, 수능형 공부로 가셔야 돼요. 네, 수능은 중간 기말처럼 짧은 단원을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총 3개 권의 분량의 수학 전범위를 그리고 나오는 문제도 내가 어서 풀어봤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서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 아니라 다 처음 보는 문제들로 네, 제한 시간 내에 푸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신은 반복 숙달하고 반복 숙달해서 점수를 내는 시험이라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제 철저하게 네, 구조화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짧고 처음 보는 문제들이 범위가 짧은 게 아니라 범위가 엄청나게 크고 뭐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없이는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년들은 수시냐 정시냐 고르기가 쉽지 않다. 결론은 수시건 정시건 정말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한 아이들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을 뭐 기준으로 해서는. 네, 그렇다면 조금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공부로 가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능은 일단 1등급을 맞으려면 수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 책상을 딱 열었는데 야, 너 가위 좀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책상서를 열어서 나는 가위를 항상 어디다 놔둬 어디 열고 어디에 가위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아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가위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하면 몰라 나 어딘지 몰라 몰라 이러잖아요. 어디다 뒀는지 뭘 하는지. 근데 수능을 잘 보려면 그걸 알아야죠. 왜냐면 3번 전체 분량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개념은 수백여 개예요. 그 수백여 개의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걸 꺼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머릿속에 이 개념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구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금 수능 준비가 지금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정말로 하기 힘든 점이 뭐냐면 솔직히 지금까지의 고3 애들은 그런 게 있죠. 최근 기출문제 같은 것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단원이나 이러한 개념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풍족하죠. 물론 엄청나게 풍족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한 5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5년 만에 또 바꾼 거니까 어쨌든 간 5년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쪽 분야에서 이쪽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패턴의 연습이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요. 그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출에 대한 패턴 분석파 이게 불가능한 지금 학년이고요. 네, 그래서 수학 실력을 정말 늘리는 공부가 필요한데 수학 실력을 늘리려면 자, 첫 번째가 자, 성실하게 반복 숙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2등급 정도 맞을 거야. 반복 숙달 하면 돼요. 2등급 정도만. 반복 숙달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화. 머릿속에 개념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정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계부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우리 뭐 집안 사정의 이런 뭐 가계 지출 뭐 수입 이런 것들을 내가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면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죠. 그죠? 똑같아요. 수학 공부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음 문제를 풀어내려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 수학실 논리는 두 개예요. 두 개.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반복 숙달해. 두 번째는 구조화 과정. 이건 뭐다? 네가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 네가 풀었던 문제 이런 것들을 노트 정리하고 피드백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돼.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수능은 9등급제잖아요.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4% 안에 들으려면 지금 한 올해 수능도 80점 초반,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 80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5문제, 4문제 정도 틀려야 되거든요. 30문항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다 완벽해져야 1등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등급 정도를 맞으려면 11%, 그러니까 이거 내신으로 따지면 1등급이에요. 11% 정도까지가 2등급인데 2등급이 지금 현재까지 한 70점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모릅니다.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물론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아무튼 뭐 70점, 2등급 정도를 맞으려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다 반복 숙달 거기에 네, 노트 정리하는 거 완벽하게 수행해야 돼요. 근데 1등급보다는 한 2문제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수능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점짜리 문제를 틀렸다? 이건 뭐 대학 안 가는 애들인 거고요. 가기 싫어하는 애들인 거고요. 3점짜리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4점짜리 문항이 13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4점짜리 문항이 1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자 1등급을 맞으려면 그 13문항 중에서 몇 문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7, 8문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7, 8문제 정도 맞추면 지금 한 1등급 정도 실력이 되는 거고 13문제 중에서 70점대면 더 여유가 생겼죠. 한 반 정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반 정도. 그러니까 뭐 나는 2등급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할래 라고 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고난도 킬러 문제는 손 안 대도 되는 거예요. 아예 버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는 공부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등급도 뭐 낮은 등급대가 아니에요. 3등급이면 어쨌든 간 누적 백분위가 뭐 한 30%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3등급이면 그냥 이거 인근 지역 학교로 생각을 해보자면 경기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대 2등급, 성대 1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튼 3등급 정도는 60점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등급이. 60점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점짜리 문항이 13문항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13문항 중에 10문제를 틀려도 3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0문제를 틀려도. 물론 현재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3등급을 만들, 우리 애는 수학 진짜 못하고 수학은 그냥 3등급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진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공부 방법 중에서 그냥 반복 수학하면 돼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3점짜리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 문항들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3등급 정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그냥 문제 많이 풀고 그냥 막 문제 피드백하고 막 분석하고 막 정리하고 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근데 3등급만 맞을래 라고 한다면 그냥 주구장창 반복 숙달을 해도 3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뭐 우리 아이가 3등급 말고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2등급, 1등급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3등급 나오면 뭐 그러려고 학원 보낸 거야? 뭐 이런 소리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2등급 이상 맞으려면 네, 이제 공부 방법은 완전히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내신과 수능의 공부 방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존까지는 선택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지금 현재 고2 얘네들은 선택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냥 정시로 갈래. 나 정시만 팔 거야. 이거 공부만 할래. 나 수시로 갈래. 아, 나 정시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뭐 내신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열심히 반복습사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많은 유형 다뤄보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들의 아이들은 정확히 100% 확정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나온 학교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1학년이고 이제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무조건 내신을 잘 받을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수학 실력을 늘리는 공부를 해야 돼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네가 대학 가기 편해질 거야 라고. 근데 이게 뭐 제가 수학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저는 수학이 됐건 뭐 국어가 됐건 뭐 탐구가 됐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정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할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박하신다면 네, 학부모님 생각이 맞고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셨나요? 뭐 이게 솔직히 저도 좀 민망하긴 해요. 데이터들을 막 보여드리고 이러한 상황이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민망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교재는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카톡으로 받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냥 숙제했니? 네, 했어요 하면 애들이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알고 있어서 푼 건지 답지를 뺏긴 건 아닌지 이제 뭐 교재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얘가 어떻게 풀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대강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제는 카톡으로 받아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제대로 된 풀이 방법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 일단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머릿속에 구조화를 하려면 반드시 노트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많이 주입을 하려고 하는 게 오답노트 쓰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고 오답노트를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정말 많이 교육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내신 대비를 저희는 학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고요. 문제를 출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이거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뭐 길지 않아서 저희 내신 대비는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내신 대비 때 각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개씩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 틀린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주고 또 틀린 문제를 모아서 다시 한번 주고 하는 이런 클리닉 학습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내신 기간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뭐 당연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쨌든 수능이 됐건 뭐 내신이 됐건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기조는 정말 수학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항상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대학교에서는 정보들이 쏟아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보시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맨날 보는데도 이런 대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자료들을 보면 와, 이 말이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서 어쩌자는 거지? 뭐지? 이게 복잡한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드시니까 학원을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떤 자료나 조금 더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간략하게 그럼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지금 수시냐 정시냐를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시냐 정시냐를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수시냐 정시냐 골라야 되는 상황이 지금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그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수시로 가야 돼 정시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걸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되려면 적어도 내년 4월 모든 주요 대학들에서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제 1학년 성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생기부도 나올 거고, 얘가 이수한 과목의 등급,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의 등급이나 이제 자녀들 1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너는 이 정도 학교를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하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럼 수시 위주로 갈래? 정시 위주로 갈래? 이거는 4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4월 이전까지는 어쨌든간 최선을 다해서 네,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자. 네, 이게 제가 드리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민망하긴 해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믿고 보내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네. 아까 설명 주시긴 했는데 혹시 여기 학원에서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조금 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다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날은 내신을 하고 다 끝나면은 수업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내신 기간은 보통 4주에서 5주? 이게 이제 학교들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 5주 전부터는 내신 대비에 들어가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던 모든 뭐 진도 나간 부분이나 한번 마무리를 짓고 내신 대비에 들어가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실전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 형태 그대로 해서 시간을 재고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본 것에 대한 오답노트 관리, 그걸 저희가 가장 최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고, 그게 일주일 단위 아니면 2주일 단위로 아이들이 시험 대비 교재도 다 시험지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냥 막 풀지 말고 시간 재고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공부해 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험 대비 교재도 회차별로 1회부터 10회, 뭐 좀 잘하는 반은 1회부터 15회, 뭐 이런 식으로 각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시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시험지로 구성해서 시험 대비 교재 나가고 있고, 이제 그거와 교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 완벽하게 끝낸 상태에서는 이제 뭐 상위반 아이들, 1등급 목표로 공부한 아이들은 너 모의고사도 해야지, 아니면 학교에서 프린트 나온 거 있잖아 라고 하는 걸 그 이후에 학교 프린트와 모의고사
좀 이제 어려운 킬러 문제들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책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마다 아이들이 이제 틀리잖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틀리고 모르는 문제가 막 쌓일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걸 지금 전부 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 아이들이 항상 숙제하고 입력을 해요. 항상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쭈르륵 다 모아져서 그 틀린 문제를 다시 주는 학생들도 있고 좀 잘하는 아이들이다 싶으면 그 틀린 문제들의 유사 문항들을 뭐 틀린 문제 좀 적네 하면 곱하기 3에서 3배수를 주고요. 넌 너무 많이 틀렸다. 일단 틀린 것부터 연습하자 라고 하면 1배수를 주고요. 시험 대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 보는 시험 점수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아이들은 항상 보강을 누르고 있고요. 시험 대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시험 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설정을 했으면 그 교재 문제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숙제 오늘 배운 거 어디까지니까 숙제 어디까지 해와 카톡으로 일단 숙제를 받고요. 아이들의 풀이 상황이나 지금 학습 상황을 숙제로 받고요. 그 숙제 받은 것을 이제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다 입력을 해요. 나는 뭘 틀렸고 뭘 맞았고 아이들마다 아이디가 다 정해져 있어서 들어가서 틀린 문제를 입력을 하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오답노트 점검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이 나가든 오답 유사가 나가든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3 올라가면 역시 마찬가지. 고3은 1년 동안 3월달에 시작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보고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슷한 같은 방법으로 얘가 모의고사 본 것에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는 입시 전문가 입시 내비게이션을 기획하고 만드셨고 전국에 1년 동안 150회 이상 강연을 다니시는 입시 전문가 신준 대표님을 모시고 더 풍족한 내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